우리는 모두 같은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감정적으로 모든 에너지가 소진되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휴식이라고 말이죠. 뇌의 스위치를 내리고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을 보내는 것. 하지만 만약 그 휴식기 실제로는 당신의 정신력을 좀먹는 독이라면 어떨까요? 당신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무력감에 늪으로 밀어넣는 함정이라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빠지는 역설입니다. 그들은 쉬고 있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감정적으로 고갈되었을 때 99%의 남성들이 무의식적으로 저지르는 단 하나의 치명적인 실수를 폭로할 것입니다. 그리고 상위 1%, 즉 정신적으로 강인한 소수가 그 상황을 어떻게 자신을 단련하는 기회로 바꾸는지 그 비밀을 알려드릴 겁니다. 이 영상이 끝나면 당신은 더 이상 탈진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환영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시작하기 전에 당신이 감정적으로 지쳤을 때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지금 댓글에 적어보십시오. 영상이 끝날 때쯤 그 행동이 당신의 편이었는지 아니면 적이었는지 명확히 알게 될 겁니다. 현대사회는 보이지 않는 전쟁터입니다. 당신의 집중력, 의지력, 그리고 정신에너지는 매 순간 공격받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끊임없는 알림, 소셜미디어의 비교 문화, 끝없는 정보의 홍수, 이 모든 것은 당신의 정신을 고갈시키기 위해 설계된 정교한 무기들입니다. 과거의 남자들이 물리적인 위협과 싸웠다면 현대의 남자들은 정신적인 소모와 싸웁니다. 문제는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쳤을 때 그 원인이 외부에 있다고 착각합니다. 일이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해서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그 환경에 대응하는 우리의 방식에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수천 년 전에 생존 본능에 따라 움직입니다. 위협을 느끼면 가장 쉬운 길, 즉 도피와 안락함을 찾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감정적 소진 상태에서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스크린을 찾고 자극적인 음식을 탐하고 의미 없는 오락에 빠져드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원시적인 본능은 현대 사회라는 새로운 전쟁터에서는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그것은 당신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의지력을 약화시키고 당신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첫 번째, 그리고 가장 거대한 실수는 생각을 멈추려는 시도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뇌를 쉬게 한다는 고상한 말로 포장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무의미한 콘텐츠를 소비하는 길을 택합니다. 소셜미디어 피드를 스크롤하고 유튜브 쇼츠를 넘기고 의미 없는 드라마를 정주행합니다. 이것이 휴식이라고 스스로를 속이는 겁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이것은 휴식이 아니라 정신의 정크푸드를 섭취하는 행위입니다. 당신의 뇌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당신이 저급한 자극을 계속해서 주입하는 동안 뇌의 특정 부분은 오히려 과열됩니다. 당신의 의지력, 집중력, 그리고 깊이 있는 사고를 관장하는 전두엽은 서서히 잠식당합니다. 반면 즉각적인 보상을 처리하는 원시적인 부분은 비정상적으로 활성화됩니다. 결국 당신은 시간을 낭비했을 뿐만 아니라 다음 날 써야 할 정신적 에너지까지 미리 끌어다 쓴 셈이 됩니다. 강한 남자는 자신의 뇌를 끄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뇌를 어디로 향하게 할지, 즉 통제권을 되찾는 길을 선택합니다. 이러한 수동적 소비가 왜 그토록 중독적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바로 값싼 도파민의 함정 때문입니다. 당신이 스마트폰 화면을 넘길 때마다, 새로운 자극이 나타날 때마다
당신의 뇌에서는 소량의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이것은 쾌락과 보상을 관장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죠. 감정적으로 지친 상태에서 당신의 뇌는 가장 적은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보상을 갈망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은 그 요구에 완벽하게 부응합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마약과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자극으로도 만족하지만 점차 더 강하고 더 잦은 자극을 원하게 됩니다. 당신의 도파민 수용체는 점점 둔감해지고 일상적인 활동에서는 더 이상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공부, 운동, 독서와 같이 장기적인 보상을 주는 행위들이 지루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번아웃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무기력의 악순환에 갇히는 이유입니다. 당신은 휴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미량의 독을 주입하며 내일의 의지력을 담보로 오늘의 공허함을 잠시 잊으려 하는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강인한 소수가 선택하는 길은 무엇일까요? 스토아 철학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수동적 휴식이 아닌 능동적 회복을 선택합니다. 이 둘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수동적 휴식이 외부의 자극에 당신의 정신을 내어주는 것이라면 능동적 회복은 당신이 주도권을 쥐고 당신의 정신을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지쳤을 때 그들은 소파에 몸을 던지는 대신 운동화를 신고 밖으로 나갑니다. 이어폰 없이 오직 자신의 호흡과 발걸음에만 집중하며 걷습니다. 그들은 스마트폰을 드는 대신 빈 노트를 펼치고 자신의 혼란스러운 생각들을 글로 쏟아냅니다. 이것은 에너지를 더 쓰는 행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에너지를 정화하고 재생하는 과정입니다. 흩어진 정신의 파편들을 다시 모으고 내면의 질서를 바로잡는 의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평범한 사람과 비범한 사람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한쪽은 도피처를 찾고 다른 한쪽은 훈련장을 찾습니다. 구체적인 실수를 들여다봅시다. 첫 번째 자동반사적 실수는 스마트폰을 집어드는 것입니다. 피곤하다, 외롭다, 불안하다는 감정이 드는 순간 당신의 손은 이미 스마트폰을 향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대인에게 각인된 조건 반사입니다. 스마트폰은 당신의 감정적 고통을 잠재워줄 가장 빠르고 쉬운 마취제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마취는 치료가 아닙니다. 그것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게 만들 뿐입니다. 당신이 스크롤에 몰두하는 동안 당신은 왜 자신이 지쳤는지, 무엇이 당신을 힘들게 하는지에 대한 성찰의 기회를 스스로 박탈합니다. 당신은 문제 해결을 위한 에너지를 충전하는 대신 문제를 잊기 위한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한 사람은 이 순간을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아, 지금 내 내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때구나. 그는 스마트폰을 집어드는 대신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합니다. 외부의 소음에서 내부의 고요함으로 초점을 전환하는 것. 이것이 통제권을 되찾는 첫걸음입니다. 이 자동반사에 대한 스토아적 해법은 의도적 단절의 훈련입니다. 이것은 기술을 악마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술의 주인이 되기 위한 훈련입니다. 당신이 감정적으로 지쳤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 스마트폰을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두십시오. 다른 방에 두거나 전원을 꺼버리는 것도 좋습니다. 처음에는 강렬한 금단 증상을 느낄 것입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무언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착각에 빠질 겁니다. 바로 그 불편함이 당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그동안 얼마나 외부 자극에 의존해왔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비어있는 시간, 이 어색한 침묵 속에서 당신은 비로소 자기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당신의 진짜 감정, 진짜 문제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순간을 두려워하여 다시 스마트폰을 집어들지만 당신은 버텨야 합니다. 이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회피가 아닌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단절은 고립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가장 깊은 연결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두 번째 흔한 실수는 불평하고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감정을 푼다는 행위로 착각합니다. 친구에게, 연인에게, 혹은 익명의 온라인 공간에 자신의 힘든 상황을 토로하며 위로와 공감을 구합니다. 단기적으로는 후련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내 편을 들어준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얻을 수도 있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이것은 당신의 정신에 독을 퍼뜨리는 행위입니다. 불평은 당신을 피해자의 역할에 고정시킵니다. 당신이 자신의 고통을 반복해서 말할 때마다 당신의 뇌는 그 고통을 더욱 생생하게 재경험합니다. 나는 힘들다. 세상은 불공평하다는 서사를 스스로 강화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문제 해결에 써야 할 에너지를 자신의 나약함을 정당화하고 타인의 동정을 얻는 데 낭비하게 됩니다.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불행을 미리 걱정하는 자는 필요 이상으로 고통받는다. 불평은 과거의 고통을 현재로 계속해서 소환하는 행위입니다. 당신은 이미 끝난 전투의 유령과 싸우며 현재의 에너지를 소진하고 있는 셈입니다. 불평에 대하는 사색적 침묵입니다. 이것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지쳤을 때 밖으로 쏟아내는 대신 안으로 파고드십시오. 가장 좋은 도구는 바로 글쓰기, 즉 저널링입니다. 당신을 지치게 만든 사건, 그로 인해 발생한 감정, 그리고 그 감정에 대한 당신의 즉각적인 반응을 아무런 필터 없이 적어보십시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글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솔직해져야 합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하소연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는 희생자가 아니라 그 파도를 분석하는 해양학자가 됩니다. 글을 쓰는 행위는 당신의 혼란스러운 감정을 논리적인 구조로 변환시킵니다. 당신은 화가 난다는 막연한 감정에서 나의 노력이 인정받지 못했다는 생각 때문에 모멸감을 느꼈고 이것이 분노로 표현되었다는 구체적인 분석에 도달하게 됩니다. 감정적 데이터를 지혜로 변환하는 이 과정이야말로 진정한 자기 치유이며 강인한 정신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 실수는 즉각적인 만족감을 주는 것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기름진 음식, 단 음식, 술, 담배. 이것들은 감정적 공허함을 채우기 위한 가장 손쉬운 수단입니다. 힘든 하루를 보낸 뒤 마시는 시원한 맥주 한 잔, 스트레스를 받을 때 찾는 달콤한 초콜릿. 이것들은 마치 당신에게 수고했다고 말해주는 작은 보상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보상은 높은 이자를 요구하는 사채와 같습니다. 당신은 현재의 위안을 위해 미래의 건강과 의지력을 팔아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물질들은 당신의 신경계를 일시적으로 마비시키거나 흥분시켜 문제의 본질을 잊게 만듭니다. 하지만 약효가 떨어지면 당신은 이전보다 더 큰 공허함과 자기 혐오에 직면하게 됩니다. 당신은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문제를 잠시 지연시켰을 뿐이며 그 대가로 새로운 문제, 즉 건강 악화와 중독이라는 문제를 추가한 셈입니다. 이것은 스스로의 감옥을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이에 대한 스토아적 처방은 역설적이게도 의도적인 불편함입니다. 안락함으로 도피하는 대신 통제 가능한 불편함에 스스로를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지쳤다고 느낄 때 뜨거운 물 대신 차가운 물로 샤워를 해보십시오.
소파에 눕고 싶은 충동을 이겨내고 짧지만 강도 높은 운동을 하십시오. 배고픔을 즉시 채우는 대신 잠시 동안의 간헐적 단식을 시도해 보십시오. 이 행위들은 당신의 몸과 마음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나는 내 감정의 노예가 아니다. 나는 내 충동보다 강하다. 내가 통제권을 쥐고 있다. 차가운 물이 몸에 닿는 순간 당신은 과거의 문제나 미래의 불안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오직 현재의 감각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궁극적인 명상 상태입니다. 의도적 불편함을 통해 당신은 안락함이 주는 거짓된 위안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지속적인 힘, 즉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정신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동기부여라는 신화를 파헤쳐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동하기 위해 동기부여, 즉 하고 싶은 기분이 먼저 와야 한다고 믿습니다. 감정적으로 지쳤을 때 그들은 동기부여가 생길 때까지 무기력하게 기다립니다. 기분이 나아지면 운동해야지. 의욕이 생기면 일을 시작해야지. 이것은 영원히 오지 않을 버스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행동이 동기를 낳습니다. 감정은 행동의 결과이지 원인이 아닙니다. 지쳐서 소파에 누워있는 남자는 계속해서 무기력함을 느낄 뿐입니다. 하지만 그가 단 5분이라도 걷기로 결심하고 문을 나서는 순간 그의 생리와 심리는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새로운 풍경이 뇌를 자극하며 나는 무기력함을 이겨내고 행동했다는 작은 승리감이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상위 1%의 남자는 기분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는 기분을 만들어냅니다. 그들은 감정이 아닌 자신이 세운 원칙과 시스템에 따라 움직입니다. 이것이 바로 규율의 힘입니다. 네 번째 실수는 수동적으로 자신을 고립시키는 것입니다. 방에 틀어박혀 커튼을 치고 세상과 단절된 채 몇 시간이고 영상을 보는 행위. 우리는 이것을 혼자만의 시간이라고 부르지만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고독이 아닙니다. 이것은 도피입니다. 회복을 위한 고독은 의도적이고 목적이 있는 반면 도피성 고립은 무의식적이고 자기 파괴적입니다. 당신이 방 안에서 스크린 속 세상에 빠져 있는 동안 당신은 현실의 문제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상처를 치료하는 대신 눈을 가리고 상처가 없는 척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형태의 고립은 당신을 더욱 외롭게 만들고 세상과 단절되었다는 느낌을 강화시킬 뿐입니다. 진정한 재충전은 세상으로부터의 도피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진정한 스토아적 고독은 자연 속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마음 챙김의 고독, 즉 능동적 고독입니다. 감정적으로 지쳤을 때 도시의 소음에서 벗어나 숲이나 공원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어폰을 끼지 않는 것입니다. 음악이나 팟캐스트로 침묵을 채우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당신의 모든 감각을 여십시오. 발밑에서 느껴지는 흙의 감촉, 나무십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의 소리, 변화하는 빛의 색깔을 관찰하십시오. 당신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던 문제들이 거대한 자연 앞에서 얼마나 작은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걷는 행위 그 자체는 뇌에 혈액을 공급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오르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혼자만의 시간입니다. 당신은 세상으로부터 숨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더 큰 일부가 되어 에너지를 얻습니다. 도피가 아닌 연결을 통한 회복입니다. 다섯 번째 실수는 스트레스의 원인을 되새김질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화나게 한 사람의 얼굴, 당신을 실망시킨 사건의 장면을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재생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문제에 대해 생각한다고 착각하지만 이것은 생각이 아니라 반추라는 정신적 자해 행위입니다. 이것은 상처에 난 딱지를 계속해서 뜯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상처는 아물지 않고 덧나기만 할 뿐입니다. 당신이 부정적인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당신의 뇌는 그 사건이 지금 다시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반응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고 당신의 몸과 마음은 다시 한번 그 고통을 겪습니다. 이것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감정적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객관적인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 뿐입니다. 당신은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분노와 억울함이라는 감정의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 되새김질의 굴레를 끊는 가장 강력한 스토아적 도구는 바로 통제의 이분법입니다. 에픽테토스가 가르친 이 원칙은 단순하지만 심오합니다. 세상에는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 단 두 가지뿐입니다. 당신을 지치게 만든 과거의 사건,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은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 속합니다. 그것에 대해 100만 번 생각한다 해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그 사건에 대한 당신의 해석과 반응입니다. 그 사건을 당신의 정체성을 파괴하는 재앙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당신의 지혜를 성장시키는 교훈으로 볼 것인가? 이 선택권은 오직 당신에게만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종이를 꺼내 2개의 칸을 만드십시오. 왼쪽에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오른쪽에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을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모든 에너지를 오직 오른쪽 칸에만 쏟아붓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자유를 향한 첫걸음입니다. 6번째, 그리고 가장 교활한 실수는 자신의 루틴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지쳤다는 이유로 스스로에게 오늘은 쉬어도 돼 라고 속삭이며 가장 중요한 습관들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아침 운동을 건너뛰고 계획했던 독서를 미루고 늦잠을 자는 행위. 이것은 작은 휴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신의 정체성에 대한 항복 선언입니다. 당신이 매일 지켜오던 루틴은 단순한 행동의 반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정체성을 매일 확인하고 강화하는 의식입니다. 나는 매일 아침 운동하는 사람이다. 나는 매일 글을 쓰는 사람이다. 이 정체성은 당신의 정신적 척추와 같습니다. 당신이 피곤하다는 이유로 이 루틴을 깨는 순간 당신은 스스로의 척추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게으른 사람이야. 나는 역시 의지력이 약해 라는 부정적인 정체성이 그 빈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결국 당신은 육체적 휴식을 조금 얻는 대가로 훨씬 더 중요한 자기 신뢰를 잃게 됩니다. 루틴을 포기하는 대신 스토아 현자들은 핵심 습관 하나를 지켜내는 것을 강조합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다면 단 하나만 하십시오. 당신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가장 작지만 가장 중요한 행동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운동할 힘이 없다면 단 10개의 팔굽혀펴기라도 하십시오. 책 한 챕터를 읽을 집중력이 없다면 단 한 페이지만 읽으십시오.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해냈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이 작은 승리는 당신의 뇌에 강력한 신호를 보냅니다. 나는 내 감정보다 내 원칙을 우선시하는 사람이다. 이 작은 행동 하나가 무너진 도미노를 다시 세우는 첫 번째 블록이 됩니다. 이것은 추진력의 법칙입니다. 멈춰있는 물체를 움직이는 것은 어렵지만 일단 움직이기 시작하면 적은 힘으로도 계속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감정적 탈진 상태에서 이 작은 핵심 습관을 지켜내는 행위는 당신의 정신이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동력을 제공합니다. 이 모든 원칙을 관통하는 하나의 비유가 있습니다. 바로
내면의 성체라는 개념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우리의 마음이 외부의 어떤 공격에도 함락되지 않는 견고한 성체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감정적 소진, 스트레스, 타인의 비난은 성벽을 향해 날아오는 화살과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화살을 맞을 때마다 성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가 슬퍼하거나 분노합니다. 혹은 성벽 안에 숨어 두려움에 떨며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지쳤을 때 수동적인 쾌락을 좇는 행위는 최악의 선택입니다. 그것은 스스로 성문을 활짝 열고 적군을 환영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정신은 외부 자극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당신의 의지력은 약탈당합니다. 반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능동적 회복, 즉 의도적 단절, 사색적 침묵, 자발적 불편함 같은 것들은 성벽을 보수하고 무기를 정비하며 방어 전략을 짜는 행위입니다. 당신은 공격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격을 이용해 당신의 성체를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7번째 실수는 외부 요인을 탓하는 것입니다. 내 일이 나를 지치게 해,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 와 같은 생각들. 표면적으로는 사실처럼 보입니다. 분명 외부에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고방식의 가장 큰 문제는 당신의 힘을 외부로 넘겨버린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감정과 상태가 다른 사람이나 환경에 의해 결정된다고 인정하는 순간, 당신은 스스로 노예가 되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행복과 평온은 이제 당신의 통제 밖에 있는 변덕스러운 세상에 좌우됩니다. 일이 잘 풀리면 행복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행해지는, 마치 파도에 떠다니는 조각배와 같은 신세가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진정한 안정과 힘을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항상 외부 상황이 바뀌기만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존재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강한 남자의 길이 아닙니다. 외부를 탓하는 대신 스토아 철학은 아모르 파티, 아모르 파티, 즉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라는 태도를 가르칩니다. 이것은 단순히 힘든 상황을 억지로 참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특히 당신을 지치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는 바로 그 일들을 당신의 성장을 위해 신이 내린 완벽한 맞춤형 훈련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감정적 소진은 저주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당신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회복 탄력성을 기르며 통제의 이분법을 연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당신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은 당신의 평정심을 단련시켜주기 위해 파견된 스파링 파트너입니다. 이 관점을 채택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세상의 피해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이라는 게임의 능동적인 플레이어가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왜 내게 이런 일이? 라고 묻지 않습니다. 대신 이 상황을 통해 나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라고 묻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경을 황금으로 바꾸는 연금술입니다. 결론적으로 감정적으로 지쳤을 때 당신이 저지르는 가장 근본적인 실수는 안락함을 인격보다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불평을 늘어놓고 자극적인 음식으로 스스로를 마비시킬 때 당신은 매번 같은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의 편안함이 내 장기적인 성장보다 중요하다. 이 선택이 수백 번 반복될 때 당신의 인격은 서서히 무너져 내립니다. 반면 스토아 철학이 제시하는 길은 정반대의 선택을 요구합니다. 지금의 불편함이 내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 감정적 소진은 당신의 인격을 포기할 변명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당신의 인격을 증명하고 단련할 최고의 훈련장입니다. 당신이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산책을 나가고 글을 쓰고 차가운 물로 샤워할 때 당신은 우주를 향해 선언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나는 내 원칙에 지배를 받는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힘의 본질입니다. 이제 당신은 그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99%의 사람들이 감정적 소진이라는 파도에 휩쓸려 갈 때, 당신은 그 파도를 타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진정한 휴식은 노력의 부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회복시키는 올바른 대상에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도피하지 마십시오. 마주하십시오. 수동적으로 소비하지 마십시오. 능동적으로 회복하십시오. 이것이 당신을 평범함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할 단 하나의 원칙입니다. 다음번에 당신의 정신이 고갈되었다는 신호를 느낄 때, 당신은 더 이상 위기를 보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기회를 보게 될 것입니다. 누가 진짜 주인인지, 당신의 감정인지 아니면 당신의 의지인지 스스로에게 증명할 기회를 말입니다. 당신의 지성에 대한 존중을 담아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지적인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성장을 위한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원하신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당신과 같은 길을 걷는 커뮤니티의 일원이 되십시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이 수동적 소비 습관을 대체할 능동적 회복 활동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결심을 아래 댓글로 공유하고 스스로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증명하십시오.